이런 시대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저성장 시대는 이제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게 일명 저성장이란 말은 선진국병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럴 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는데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저성장 시대에는 어떻게 변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OECD 선진국 아닙니까? 네.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탑10 안에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기분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매년 2, 3% 성장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2, 3%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작년에 의외로 우리가 선전을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과거로 10여 년 전까지 돌아가 봐도 이제 성장률이 점차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런 시대는 과거 고성장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죠. 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이 시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 8%, 10% 말이 안 가죠. 지금 같아서. 자고 나면 그냥 발전하는 네. 모습이었었죠. 그렇죠. 그래도 뭐 그런 시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고 장사할 곳이 상가가 필요하고 공장이 필요하고 다 이랬으니까 지어댑니다. 지어대는데 수요가 성장이 따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돼요, 사업을. 그러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요.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값도 많이 뛰고 또 상가 건물도 값도 오르고 공장 부지도 오르고요. 이런 시대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저성장 시대는 이제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게 일명 저성장이란 말은 선진국병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럴 때 부동산 투자 신중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주거용 보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 저성장으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집값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점점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도 빠르게 느는데 다른 건 다 오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면 그런 거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집도 이제는 대형 면적, 대형 평형,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받고 덜 인기를 끌겠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자본을 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런 걸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재화라고 해서 인플레이를 계속 어느 정도 반영해요. 거기에 집 지으려면은 건축자 대비들 인건비 오르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냐? 작은 스몰. 우리가 이제 많이 다운사이징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거는 다운사이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형대가 8호제곱미터인데 전용 8호제곱미터 과거는 무슨 30평형대라고 하는데 분양으로 지금은 그것도 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저 60제곱미터. 그러면 25평 내외. 이런 게 더 선호가 되고 실제로 가격 상승폭도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냐? 이미 우리가 저성장 시대의 선진국병 그리고 여기에 맞물린 게 바로 1, 2인 가구 확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기 때문에 주거는 앞으로 다운사이징이 확대되고요. 다운사이징 된다고 해서 어디 외곽 시골 같은 데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출퇴근도 안 될 뿐더러 다운사이징 되더라도 도심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죠? 결국 직장 출퇴근이 편한 곳, 직주 근접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직주 근접하는데 더 필요한 게 여러 교통수단이겠죠. 대중교통수단 절대 마을버스 아닙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아무리 좋아도 버스 두세 번 타면 어지러워요. 힘 빠져요.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셔야 됩니다. 지하철 역세권, 가급적이면 지하철 통행 시간이 최대 50분 내, 30분 내가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곳에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시던 그렇게 사시면은 아무래도 가격 상대적으로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상업용 부동산 이거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처럼 뭐 가격이 막 뻥튀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몇 년 전 사이에 아파트 오를 때 이쪽 빌딩 시장도 강남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달리게 이제 뭐든지 사놓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앞선에 집하고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빌딩 시장도 결국 될 만한 곳에 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심 집중 현상은 심화될 거고 상가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겠죠. 상권 있는 지역으로.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저성장 시대는
그다음 몇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게 앞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은 임대 안정성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화장을 하듯이. 네, 아닙니다. 화장이 아닙니다. 성형해야 됩니다. 성형을 해야 돼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형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리모델링 그런 게 성형 아닙니다. 대수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도 상가 빌딩으로 변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멋있게 좀 트렌드에 맞게 좀 꾸며놓으면은 더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행하는 게 뭐냐면 상가하고 주택이 있는 데들 그런 꼬마 빌딩이 있어요. 예전엔 상권이 있는 곳에 상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빌딩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상권은 약하지만 건물이 좀 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나 보니까는 위에 주택꼭 하나씩 껴요. 보통 주인이 살거나 아니면 원룸처럼 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한다는데 그건 아주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거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거를 상업시설 바꾸는 거는 근생시설 바꾸는 건 쉽습니다. 여기를 다시 개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다주택자 부담도 덜고 또 상권이 뜨는 곳은 상가 수요가 많으니까 좀 손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대수선 리모델링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볍게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 좀 막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손을 대지 않으면은 저성장 시대에는 큰 돈이 안 됩니다. 저성장 시대에도 그럼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공부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시험에도 출제 안 될 거 이제 공부하면 점수 안 나오듯이 그러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곳 해야 돼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상권이 변화될 곳이 있는지 평소에 어느 동네 뜬다, 어느 동네 연예인 모 연예인 샀다 이러면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직접 가서. 그럼요. 그 연예인 살 때 나도 거기 알 수 있다면 그 옆에다 사놓으면 오를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단에 발품을 팔 때 좀 앞을 좀 보고 뭔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손을 대는 겁니다.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저성장 시대의 투자 비법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